이틀을 귀국하는 반기문 총장에 대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연대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개혁보수신당에서 바른정당으로 이름을 바꿨죠. 바른정당의 주호영 원내대표는 반기문 전 총장과 함께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중심 인물로 하고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함께하는 협치와 연정 구조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국민의당 역시 연일 친문 패권주의를 비판하며 이른바 반문연대를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충청 출신인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호남을 기반으로 한 국민의당이 연대하는 일명 뉴 DJP 연합설까지 번지고 있는데요. 말을 아끼면서도 친문 패권주의에 대해서는 계속 강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친박과 친문, 양대 패권주의는 동전의 양면일 뿐이고 모두 사라져야 할 국악 중의 국악입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뉴 DJP 연합설은 정권 교체가 아니고 반기문 전 총장을 내세워 단지 권력을 나눠 먹으려는 야합이라며 강력하게 비난했습니다. 국민의당을 대표하는 두 분의 이러한 발언은 사실상 정권 교체를 부정하는 말로서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뉴 DJP 연합은 DJ를 모욕하는 이합 집산입니다. 반기문 총장은 DJ가 아닙니다. DJ는 역사적인 최초의 정권 교체를 위해서 연대했지만 반기문 총장은 친박이었던 범새누리당 인사이므로 이렇게 친문 대 반문의 대선 구도가 꿈틀대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야권 공조를 주장하는 잠룡도 있는데요. 말씀하신 민주연합 반대라는 게 구체적으로 좀 어떤 건지. 더불어민주당에서 집권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보수 정부 여소야대가 되고 맙니다. 공동정부로서 돌파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동정부의 여권 비판이 포함됐을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적어도 촛불 민심을 대변하고 그 갈망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야권의 연합을, 야권의 연대를 의미합니다. 한편 어제 상임전국위원회를 가까스로 치른 새누리당은 빠르게 비대위 체제를 정비 중입니다. 임명진 비대위원장은 친박 핵심 인사들이 탈당하지 않으면 출당시키겠다고 오늘도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국민들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지난번에도 상임전국위원회를 배치하는 과정 중에서 여러 가지 참 불미한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구체적으로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만은 제가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지만 이 서청원 의원이 임명진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서 형사고소와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내는 등 새누리당의 여지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청원 의원 등 친박 주류는 과연 새누리당을 떠나게 될까요? 자, 정치권 소식 이어갑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중국을 방문해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 등과 사드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이를 놓고 새누리당과 다른 야당에서는 중국의 반사드 전선에 이용당했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중국 방문 그 득과 실을 따져보겠습니다. 김영우 바른정당 의원 국회 국방위원장이시죠. 그리고 중국 방문하고 돌아온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드리는 질문이 아니더라도 두 분이 아마 국민들께 또 서로에게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물어보고 싶으신 말씀이 많으실 것 같아서 그냥 자유롭게 두 분이 질문하셔도 좋고요. 제가 먼저 일단 중요한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우리 방공 식별구역에 중국 폭격기가 군용기가 한 10여 대가 수시간 침범했어요. 위원장님 언제 보고 받으셨습니까? 네, 우리는 제가 이제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합참의 전략본부장이라든지 또 뭐 장관하고도 통화를 합니다만은 네. 제가 언제 즉각적으로 보고를 받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만약에 군 작전 중이다 했을 때는 제가 일부러 전화를 좀 늦게 받거나 늦게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전략본부장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받은 건 확실하고 그 상황을 소상하게 얘기를 들었고요. 네. 작년에도 한 50여 차례 어제 이제 중국의 군용기가 출몰한 그 지역
50여 차례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네. 거기에 대응해서 우리의 공작사하고 공군작전사령부하고 또 중국의 거기에 해당하는 그런 군부대 직통망을 통해서 그 상황이 파악이 됐고요. 또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의 전투기들이 즉각 출격을 해서 그 감시 체제를 잘 운영을 했습니다. 군 작전 면에서는 굉장히 민첩하게 발빠르게 움직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일본에서는 이런 게 언론에 알려졌는데 우리는 왜 쉬쉬했냐 하는데 우리 NHK 보도 보고 알려졌는데요. 근데 세계 어느 나라도 군 작전을 그렇게 실행하면서 동시에 언론에 알리는 나라는 없습니다. 이게 알려진 것 자체가 이례적인 거고 그리고 우리가 실시간으로 이것이 만약에 알려진다면은 상대국에 우리의 작전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위원장님 그 말씀 우리 국민이 굳이 알 필요는 없는 사실이다 이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그걸 실시간으로 안다는 것은 알린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죠. 상대국에 다 우리의 정보와 그 작전이 그 상황이 들어가는 것이니까. 자,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방중외교 이야기하겠습니다. 송 의원님께 먼저 성과 좀 여쭤볼까요? 제가 중국을 방문하게 된 계기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중국이 제1무역 파트너잖아요. 수많은 기업인들이 중국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돼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요즘에 사드 배치 결정 이후로 너무나 중국과의 관계가 안 좋아지고 있고 지금은 시작에 불과하다 그럽니다. 앞으로 더 안 좋아질 걸로 예상이 되는데 당장 삼성, LG 배터리,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이 철폐됐죠. 화장품도 이제 통관이 잘 안 되죠. 한류 합작했던 것 전부 다 방향이 지금 지체되고 있죠. 여행객들을 제한하고 있죠. 중국에 있는 모든 사업체들이 통관이라든지 잘 안 되고 비자도 복수비자 안 내주고 그래서 이러다가 기업이 다 망하는 게 아닌가 생존의 위협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풀어달라는 간절한 민원이 있어서 이 문제를 풀어보고자 중국을 방문했는데 네. 뭔가 절충 가능한 것을 좀 찾았다는 게 큰 그 소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절충 가능한 부분이라면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이게 사드라는 게 사실 배치냐 아니냐 이거를 떠나서 그 과정 자체에서 제3의 대안을 찾아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드 배치를 철회해라, 강행해라 이런 걸 넘어서 좀 시간을 두고 중국이 우려하고 있는 그들의 그 전략적 안보 관계에 대한 우려. 즉, 그거 아니겠어요? 이게 자기가 종말 단계가 아닌 포워드 단계로서 2,000km까지 X반도 레이더가 다 커버한다는 문제하고 이게 중국을 겨냥하는 것이라는 자신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3의 대안을 저는 국회 비준 절차를 통해서 찾아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뭐 오늘 이제 바른정당의 김영우 의원으로 또 나왔고 국회 국방위원장 자격으로 나왔습니다만 네. 제가 한 말씀 드리면은 우리 송영길 의원님을 포함해서 7분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이 이제 고생은 하셨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우려되는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의 그 사드 배치를 이 지구상에서 가장 반대하는 두 나라가 당연히 북한하고 중국입니다. 중국과 북한은 혈맹 관계고요. 이런 상황에서 그렇지 않아도 우리의 사드 배치를 강력하게 반대하는 중국이 우리에 대해서 경제 교류 측면 또 문화 교류 측면에서 압박을 계속 가해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민주당 의원님들이 가셔서 마치 사드 배치를 재검토하거나 아니면은 대한민국 국회에서 비준 동의할 수 있는 것처럼 의사를 비치셨다면 그거야말로 중국이 가장 원하는 중국의 외교적 승리를 결국 도와주게 된 꼴입니다. 지난해 8월에도요. 더불어민주당의 김영호 의원님하고 몇 분의 의원님들이 네. 사드 문제로 방중을 하셨는데 그 이후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지금 중국에서는 대서특필이 됐습니다.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이 와서 우리를 만나고 갔다. 그리고 가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심지어는 중국의 판연구소라고가 있어요. 판연구소. 그 베이징 대학 교수들 중심으로 하는 중국 정부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연구소가 올해 달력을 발행했는데 8월달 달력 모델에 바로 김영호 의원님 등 그런 의원님들이 모델로 나오게 된 겁니다. 그때 그 중국 관료들 만난. 네네. 이 정도로 중국이 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게는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경제적인 압박만 조금 가하면은 이렇게
한국 정부의 외교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만나주는구나. 이거 효과가 있구나. 그러면 앞으로도 압박의 강도를 더 강하게 하는 선례를 남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안보를 중국에 맡기고 온 거다. 좀 심하게 얘기하면은 이거 명나라 청나라와 조선의 관계도 아니고 말이죠. 조공 외교를 하고 온 것이다. 이런 비판까지 지금 받고 있는 것이죠. 송 의원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김영우 위원장님의 우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사고가 일단 편향돼 있는 게 아니 이 무기가 우리나라가 지금 배치한 무기가 아니잖아요. 주한미군이 배치하는 무기입니다. 우리나라 전시작전권 넘는 나라입니다. 미국이 일방적으로 무기를 배치하는데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그거를 비준도 못한다면 이 국회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일단 그게 말이 안 되고 이 사드 배치 결정을 국회의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박근혜 정부가 그것도 최순실이 개입했다는 의혹까지 있는데 로키드 마틴 무기 팔아주려고 결정했는데 과연 이게 북핵 문제에 실효성이 있는 무기입니까? 그리고 미국은 안 찾아갑니까? 미국은 말만 해서 찾아갑니다. 김관진 실장 지금 바로 지금 미국 가셨죠? 유일호 장관 갑니다 또. 트럼프 정부가 아직 출범도 안 했는데 무역 흑자 알아서 줄여주겠다. 방위비 인상을 요구도 안 했는데 선거운동 기간 중에 트럼프가 했던 말에 기초해서 올려줄 수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정신 나간 이 정부가 이런 사대적인 정부 어디가 있습니까? 그렇게 쫓아가는 것은 사대 외교가 아니고 우리나라의 제1무역 파트너이고 우리 무역의 25%를 조각하고 있는 이런 중국과의 관계에서 이 문제가 발생하면 당연히 찾아가서 문제를 풀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지 중국을 찾아가는 것은 사대 외교고 일본에 가서 그 위안부 협상을 이따위로 해온 나라가 어디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하나씩 짚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미국과 일본에 대해서 철저히 사대적이고 종속적인 외교를 하고 있는 이 정부가 네. 이 중요한 이 어려운 경제 시기에 중국과의 그런 경제 현안을 풀기 위해서 우리 의사를 전달하고 간 행위를 그렇게 사대 외교로 말하는 것은 대단히 균형이 없다. 이렇게 김 의원님 충분히 시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 질문부터 하나씩 풀어가겠습니다. 네. 하실 말씀 많겠지만 네. 일단 김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럼 국회 비준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당연히 저는 국회 비준 대상 왕이 부장과 이야기를 하면서 왕이 부장과 얘기할 게 아니라 제 생각이 그렇다는 혹시 거죠. 그럴 때 이런 논의가 들어갔습니까? 또는 재배치도 할 수 있다. 아니, 그러니까 재검토도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는 그래서 된 게 아니고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논의하자 이 정도 된 것이고 정도 이것은 제가 평소에 네. 중국 방문 이전부터 네. 국회의원으로서 제 소신이고 네. 그렇게 발표를 했고 헌법 60조에 따라서 이것은 추가적인 경제 부담, 주권 제약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비준 동의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세균 국회의장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바 있고요. 네.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유일호 장관이나 김관진 실장이 이제 미국을 갔다. 그게 사대 외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대 외교가 아니라 사대 외교는 제가 아니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거 균형해서 말하는 거죠. 중국과 미국이 외교 안보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등치시킬 수 있는 나라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의 이웃 국가이기 때문에 설린 우호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만은 우리가 역사를 잊으면 안 됩니다. 6.25 때 어느 나라가 와서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싸워줬죠? 미국입니다. 중국은 당시 적국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특히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을 왜 개발을 하고 있겠어요? 이것은 우리를 위협하고 또 미국을 위협하고 이런 상황인데 이 사드라고 하는 것은 그런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해서 주한미군이 배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미국만의 무기는 아니죠. 미국의 무기지만은 대한민국 국민과 또 주한미군들의 목숨,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중국의 외교적인 가장 큰 목적이라 그럴까요? 그것은 한미동맹을 느슨하게 만드는 겁니다. 와해시키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외교 안보 문제에 다소 정치권에서 이견이 있다고 해서 그 이견을 중국의 그 외교 담당자들을 만나가지고 그 이견을 우리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가서 얘기한다? 이것은 국익에 완전히 반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저희 이분께 한 말씀 드리면 김대중 노무현 정권 시절에 제가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외국에 갈 때마다 신한국당 의원들이 가는 곳마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을 비판하고 햇볕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당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햇볕 정책은 유엔이 만장일치로 결의하고 뒷받침했던 동족 화해를 위한 의미 있는 정상회담 합의였습니다. 이것을 제가 낯을 들기가 민망할 정도로 외국 대표들 앞에 가서 그렇게 비난해왔던 신한국당입니다.
지금 이 사드 배치 결정 문제는 일방적인 결정이고 우리 국회가 동의한 바도 없어요. 이 사드 배치 결정이 과연 북핵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됩니까? 이 사드라는 것은 이미 전쟁이 터져가지고 미사일이 날아올 때 그거를 공중에서 요격하겠다는 체계인데 그 정도 되면 이미 나라가 파탄이 난 겁니다. 전쟁을 사전에 예방해야지. 북에서 미사일이 날아올 걸 예방해서 막을 생각 전에 핵실험을 못하게 막아야 되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 사드 배치라는 것도 북한이 장사전포, 스커드 미사일, 노동 미사일, 저고도, 중고도 수많은 공격 방법 중에 하나이고 최근에 잠수함에서 발사한 미사일까지 성공한 이런 상황에서 이 사드가 얼마나 유용한지 알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국회에서 심의도 안 해보고 네. 주한미군이 만들어내면 우리가 운영에 관여할 권한도 없어요. 사드 배치가 무의미하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사드 배치의 필요성을 간단하게 듣겠습니다. 네. 이거는 너무나 필요하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는 무기를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말씀하셨습니다만 북한이 노동, 스커드 미사일 다 준비하고 있죠. 얼마 전에는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도 시험 마지막 단계에 지금 와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방비로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또 사드라고 하는 것은 상공 한 40km에서 150km 그 미사일이 채공 시간이 한 6분 30초에서 7분 30초 정도 됩니다. 그 사이에 맞추겠다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패트리어트는 30km 이하에서 맞추는 것이죠. 우리는 다층 방어를 해야 되는 겁니다. 북한의 미사일에 물론 전쟁을 좋아하는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하지만 냉혹한 외교 안보, 네. 국방이라고 하는 이런 그 현실 속에서는 네.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시간이 20분인데 지금 얼마 남지 않아서 제가 다음 주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부 국방부 계획은 올 6월부터 9월 사이에 배치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환경 영향 평가 이것도 이제 네. 법적으로는 안 해도 되는 건데 네. 환경 영향 평가를 거쳐서 제가 알기에는 8, 9월에 한다는 것인데 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께서 사드 배치 이거 차기 정부에 넘겨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네. 그 이후에 중국의 우리 대한 압박이 더 세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더더군다나 우리의 그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탄핵인 이런 상황에서 이제 민주당 의원님들이 중국을 방문하신 거예요. 앞으로 이거 중국 보십시오. 엄청나게 민주당 의원님 방중한 것을 아마 활용할 겁니다. 강 의원님. 사드 배치를 통해서 한중 간의 갈등을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북한입니다. 아시다시피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국이 북한으로부터 배신자란 말까지 들으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안 2270-2322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전술적 행사까지 참여하지 않았어요. 제가 김장수 대사님께 물어봤어요. 왜 그러면 중국과 이럴 바에야 왜 전술적 행사에 미국, 일본이 좋아하지도 않는데 박근혜 대통령을 참석하게 했느냐. 북핵 공조를 위해서 그랬다는 거죠. 그럼 북핵 공조에서 중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사드 배치를 통해서 중국과의 갈등이 생기면 북핵 공조가 무너질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럼 이 우리나라의 북핵을 해결하고자 하는 전략, 즉 외교적인 압력, 국제 공조를 통해서 압박과 협상을 통해서 북핵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을 포기하고 오로지 군사적 수단에만 의존한 것처럼 얼마나 위험한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번에 제대로 된 국익 의원 외교를 하시려면 중국에 가셔서 중국이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데 중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해준다면은 사드 재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됐어야 됩니다. 사드 배치를 우리가 활용을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알아서 이 문제를 국회 비준하는 문제로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한 것은 중국이 정말 손 안 대고 코 풀게 해준 거거든요. 여기 한 말씀 드리면 저는 굉장히 이것은 국익에 반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굴욕적인 반론 듣고 제가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왕이 부장한테 핵심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사드 배치 문제는 북핵 문제와 연관이 돼 있고 북한이 신년에 6차 핵실험과 ICBM 개발까지 거론되고 있는데 중국이 이에 대한 대안이 무엇이냐 이걸 강력히 촉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쪽 의견만 듣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위험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어찌됐건 우리는 한미 관계와 동시에 한중 관계가 중요합니다. 경제적으로도 중요하고 북핵을 통제하는데 미국도 결국 군사적 공격이 아닌 이상 중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군사적으로 북한을 폭격할 것이냐, 협상과 제재를 통해서 북을 핵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후자라고 한다면 중국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따라서 알겠습니다. 우리는 한중 관계를 사드 배치를 통해서 깨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간단하게 절충안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정말 20분 너무 짧네요. 한 네. 1분씩만 드리겠습니다. 네. 자, 중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압박은 뭐 현실이 됐는데 사드 문제 어떻게 풀어나갔으면 좋을까요? 위원장님부터. 네,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사실 외교적으로는 상당히 또 결례를 범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물론 물밑 대화는 해야 됩니다. 하지만 외교 안보에서 이견이 있다고 해서 이것을 그 대언론에 대서 특필을 댈 수 있도록 이렇게 공개적으로 할 수는 없고요. 더더군다나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도 외교 안보 문제에서 이견이 있다고 해도 상대국에 가가지고 정부 관료들을 만나가지고 다른 의견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 그것은 하더라도 은밀히 문제가 잘 해결되는 방향으로 해야 되죠. 그다음에 경제교류 이제 그 압박 문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중국은 이렇게 가면은요 계속해서 압박할 겁니다. 압박하니까 우리나라가 물렁물렁하게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또 우리 의원님들이 만나주고 이것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더더군다나 이제 왕이 부장을 만나고 와서 그 굉장히 고위급을 만났다라고 하는 더불어민주당의 평가가 있는데 그것은 사실 너무 굴욕적인 겁니다. 우리 기라성 같은 우리 송영길 의원님 포함해서 기라성 같은 의원님들이 왕이 부장은 사실 서열로 따지면 한 200위 정도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트럼프 같은 경우는 말이죠. 오바마 정부 때 노골적으로 오바마를 비판했습니다. 더구나 미국과 이란의 핵 협정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비판했을 뿐만 아니라 보이너 미 하원 공화당 의장은 아예 상하 합동회의에 네탄야후 이스라엘 총리를 초청해가지고 공개적으로 자기 나라 대통령을 비판하도록 국회에서 연설 잠깐이 기회를 제공했던 나라입니다. 미국은 이 정도로 민주주의로 의회와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견해를 국가안보에 대한 차이를 제시했고 이란 핵협상을 지금 파기하겠다고 말할 정도로 트럼프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게 지금 이런 정상적이 모자란 박근혜 대통령, 형편없는 무능한 외교로 이렇게 싸지는 똥을 치우려고 이 죽겠다가 어성거리는 우리 기업인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뛰고 있는 국회의원의 외교 활동에 대해서는 박수를 치고 있고 많은 중국 관련 기업인들이 저에게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지금 전화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사드 배치냐 아니냐를 넘어서 국회 비준 심의를 통해서 미국도 존중하고 중국도 존중하는 제3의 길을 찾는 것이 진정한 외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무기 재배치할 때마다 국회 비준 때문에. 받기 시작하면은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는 북한 핵에 이게 다음번에 한 번 더 모시도록 이 무기는 간단한 무기가 아니라 네. 세계적인 미국의 MD 체제에 포섭되는 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사드나 거의 비슷합니다, 사실. 자, 김영우 국방위원장 그리고 민주당의 송영길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